남정욱 교수 모시겠습니다. 남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 책 재미에 빠졌어요 지금. 아 그러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예. 이 삼획의 역사가 먼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예. 삼획의 역사, 다음에 초원의 역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양의 역사입니까? 바다의 역사. 바다의 역사. 예. 그 다음에 대륙의 역사를 대륙의 역사. 유럽 대륙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중세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세계가 대항해 시대로 연결이 되고 나서부터 그래. 이제 그럼 삼획의 역사, 초원의 역사, 바다의 역사, 대륙의 역사 이 네 권을 보면은 이제 세계 문명사 정리 끝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고 앞에 세 권이 더 있습니다. 뭐 책을 도대체 몇 권을 쓰려는 거야? 이거 지금 10권짜리 책이에요. 아, 10권짜리 책이에요? 원고는 다 끝났고. 시작을 잘못했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할 만한 부분부터 낸다고 그래서 이제 1차 부분 2권 냈습니다, 먼저. 아, 그렇구나. 예.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전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남정욱 작가가 워낙 글을 아주 뭐라 그래 이게 작가한테 재밌게 쓴다 그러면 이제 욕인가? 그건 기본이죠. 아주 맛깔나게 써요. 예. 그렇죠. 예, 고성범 본부장 들어올래요? 근데 이 사막의 역사는 중동 역사죠? 그렇죠.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이제 문화권이 이제 생성되는 과정. 초원의 역사는요? 저기는 이제 중앙 유라시아 역사인데 저기에서 이제 제가 중국사를 해체해가지고 중앙 유라시아 유목민 역사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아, 중국을? 예. 원래 뭐 중국이라는 게 한족이라는 문명이 그렇지. 한나라하고 명나라 정도 빼면 다 이민족 왕족. 이민족이지. 예. 근데 또 자기네가 다 한족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바다의 역사는? 바다의 역사는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이 세계 바다를 제패하는 과정. 여기까지가 이제 대영 제국 까지. 네네. 그다음에 대륙의 역사. 대륙의 역사는 이제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중세 부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이 남정욱 작가가 스케일이 저보다 훨씬 커가지고 저는 한국사 가지고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세계를 정리하겠다고 나섰다. 왜 그래요? 아 처음에 뭐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하니까 이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도 좀 생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왕이면은 이게 이제 사막의 역사도 제가 한 30권 정도 책을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한 권으로 모아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려고 쓴 거예요 거의. 이거 보고 참고해서 이제 뭐 아니 진짜 그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알라딘에서도 구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저 책방에 깔린 지가 좀 됐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뭐 교보나 이런 오프라인 책방도 당연히 있고 또 여러 인터넷 그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예, 그렇게 구매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막의 역사 보면서 지금 마침 이게 중동이 이 폭발 직전이잖아요. 난리 났죠.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모든 책임은 영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요? 예. 영국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하고 그쪽 중동에다가 세워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걸 전부 다 영국이 세워줬거든요. 아하. 근데 또 이 무체감하게 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걸 아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집주인이 세입자 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문제를 못 풀겠으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부동산 업자한테 넘깁니다. 네가 풀어라. 이게 유엔입니다. 유엔.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둘을 갖다가 그러면은 방이 4개니까 2개씩 하고 살면 되지 않겠냐 아쉬운 대로. 근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130만 명, 유대인은 80만 명 그래가지고 이쪽 식구가 훨씬 많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방을 3개 하나 뭐 이렇게 배우면 좋은데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데. 그 팔레스타인 친척들이 아랍 동지들이 그럼 우리가 그 방 찾아줄게 이렇게 들어온 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67년에 48년도. 48년에.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건국한 날 기념으로 기념 선물에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지거든요.
아랍이 지는 바람에 오히려 방이 좀 계속 줄어가지고 최근에는 방에서도 못 살고 베란다에서 살고 있는 상황.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 두 군데 쪼개져가지고 하나는 발코니, 하나는 현관문에서 살고 있는. 이게 지금 상황이니까 전쟁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쉽네. 네, 그렇습니다. 아, 중동 이렇게 설명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쉽네. 예.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일으킨 거는 아랍이 맞네. 아랍이 일으켰는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땅 얼마라도 되는 거 지네가 좀 더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아랍 동지란 단 거짓말이다. 그래서 64년에 생긴 게 피에로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기구가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1차 중공전쟁이 딱 이제 끝나고 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70만 명이 발생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르단하고 레바논으로 주로 갑니다. 근데 요르단에 딱 갔는데 요르단 가서 뭘 하냐면은 지네 나라 독립할 생각이나 하지 나라 세울 생각이나 하지 뜬금없이 요르단 왕국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보다 요르단 너네가 더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분을 갖다 일으킨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거기다 요르단 총리까지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그 파이잘인가 후세인 왕이 저 피해를 소탕해 버려라 이렇게 해서 내전이 붙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지원을 갖다 요르단을 해주는 바람에 그 도저히 피에로가 이기지를 못하고 이제 근거지를 레바논으로 옮깁니다. 아,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예, 레바논으로 옮깁니다. 그 유목민족 답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에서 또 내전이 또 벌어지게 되고 원래 레바논이 굉장히 독특한 그 구조로 된 나라여가지고 거기가 종교적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기독교 이런 거가 4개 정도 되고 무슬림이 3개거든요. 그래서 인구 배분에 따라 가지고 권력을 나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카톨릭이 하고 총리는 수니파가 하고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하고 부총리하고 그거는 저 그리스 정교회가 하고 이렇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난민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면 그럭저럭 됐어요. 예, 됐는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확 들어오면서 인구 비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론바 가톨릭들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팔랑해당이라고 민병대를 창설을 해요. 팔랑해가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프랑코 총독이 팔랑해당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생기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1975년부터 98년까지 15년 동안 레바논 내전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85년 정도에 그때 헤즈볼라가 창설이 됩니다. 이스라엘 너무 미우니까 나 너네들 손을 봐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시아파예요. 시아파 무슬림들이 만든 민병대가 헤즈볼라의 전신이고 당연히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든 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이제 이슬람의 양대 세력인데 예. 그 시아파가 지금 이란을 종주국으로 그렇죠. 하고 있고 수니파는 이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예. 거기가 종주국이고. 그 묘하게 수니파가 이 친미적인 미국과 좀 관계가 괜찮고 그렇죠. 시아파가 반미적인 꼭 뭐 소련과 가깝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적개적은 친구니까 근데 보면은 지원을 받고 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국과 가깝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교적 신념이라기보다도 자기 이익을 갖다 뭐 추구하는 게 1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도 분파가 굉장히 많은데 다 다른 파라 생각하면 거의 맞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사태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또 헤즈볼라하고 싸움이 난 게 이제 먼저인데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갖다가 미국에서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셈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헤즈볼라는 시아파니까 이란이 도와주죠. 그다음 러시아가 또 무기를 팔거든요. 만약에 레바논에 그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미국의 중동 전략에 엄청난 이 타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고 지금까지 러시아하고 이란 대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 내전은 여기는 안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터키는 또 수니파여가지고 또 시아파를 싫어하고 뭐 이렇게
이게 제가 쓰면서도 저도 보면서 이렇게 막 연구하면서 썼거든요. 예. 저도 제 책이지만 줄 서가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한번 알아두시면 또 좋고, 제가 이제 이쪽을 갖다가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루만 투자해서 읽으시면 된다라는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두시면은. 자, 그래서 헤즈볼라는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하마스는 또 뭐예요? 하마스는 2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이제 64년도에 이제 피에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피에로가 64년 생겨서 처음에 무슨 뭐 비행기도 납치하고 뮌헨 그 올림픽에서 이스라엘인 선수도 막 쏴주고 이렇게 그게 했는데, 피에로였어요. 예. 예. 뮌헨 테러. 국제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아라파트 의장이 74년 신년 이제 지나가지고부터는 온건지 노선을 표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경파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반 아라파트. 예. 그게 87년도에 생긴 게 그게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예.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거의 화해하는 분위기처럼 해가지고 오슬로 협정을 맺잖아요. 예, 그렇지. 이거 하고 나니까 이때 하마스가 탈퇴를 해버립니다. 아하.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하긴 하는데 하마스 초창기에 하마스를 키워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분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피에로가 크는 걸 갖다가 크면 안 되니까 하마스 열심히 키워줍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키웠다가 얘네들 같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빈라덴도 원래 미국이 키워줬던 거고, 그렇지. 호치민도 프랑스에서 좀 키우고 미국 키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럭저럭 그 흘러가는 도중에 2000년도에 이제 그 인티파다라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봉기를 일으킬 때 하마스 전면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 어떤 진짜 저항 세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1차 전쟁을 했고, 12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을 했고, 싸우고 다 작년 23월에는 하마스가 재래식 무기, 패러글라이더, 뭐 수상 스키 뭐 이런 거 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벌어진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 이 전쟁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한 집에다가 두 집을 갖다 몰아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안 끝납니다. 한 번 받으시면 어차피 전쟁 또 해요. 계속 하니까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의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예. 그럼 그렇고. 네.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종교적으로 이를테면은 이제 그래도 그 기독교가 약간 좀 좋은 게 하나 있었다면, 그걸 종교적으로 뭐라 그러니까 무슬림이라 그럽니까? 이슬람이라 그럽니까? 이슬람 이제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그걸 이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 여성들은 무슬리마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하면 중간에 이제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원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나서 예전에 카톨릭과는 다르게 현대화 됐는데 근대화 되고, 여기는 현대화 완리 못하고 그게 없었구나. 무함마드 당시 660년 그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자가 무슨 간음하고 어쩌고가 무슨 뭐 돌로 쳐 죽여라는 이런 거가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그 율법이 그대로 통용되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저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은 그 무슬림 여성이 시커먼 포대기 쓰고 나와가지고 지 애한테 이따시만 포탄 안겨주고 미군한테 달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슬람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확실한 방법이 지하드, 성전을 통해서 죽을 경우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적. 그렇죠. 종교의 적과 싸우다가 죽으면,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옆에 앉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면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은 뭐라냐면은 인샤알라, 그 신의 뜻이 나는 모른다. 신의 뜻이다. 예. 그게 가장 그런데 유일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지하드 성전에서 죽은 사람. 예. 그러니까 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폭탄 테러를 둘 다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시아파고 하마스는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폭탄 테러를 한 다음에 하마스는 그냥 말로 때워요. 야, 너는 천국에 간다. 근데 헤즈볼라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도 헤즈볼라는
약간 세속적 아랍 민족주의여가지고 그렇게 좀 재밌어요. 여자도 막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있기도 하고 근데 순위파 쪽 하마스는 원리주의자 그룹이어가지고 이거 꼭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는 히잡은 선택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에서는 이거는 이 히잡은 필수 이렇게 되는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예 너무 복잡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읽으시는 게 편해요. 마지막 질문. 예. 자, 이 이슬람 또 이 무슬림이 가장 존경하고 믿는 사람이 마호멧. 예. 모하메드죠. 무함마드가 정확한 무함마드죠.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마호멧 했는데. 모하메트 뭐 이런 건 이제 뭐 이제 프랑스 발음 갖다가 한 것이기도 하고 아랍어 발음은 H가 묵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됩니다. 무함마드. 그러니까 저 콘스탄티노플을 갖다가 함락시킨 메흐메트이세도 메흐메트이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아람브라 궁전 있죠. 예. 그 함브라 그래요.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무함마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무함마드가 마치 이슬람을 창시한 것처럼 아는데 그건 아니고 이슬람은 태초부터 있었고 사람들이 잘 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계속 선지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예, 그래서 보낸 게 예수. 근데 예수를 보냈는데 잘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래가지고 알라가 신을 대리인을 또 내려보냅니다. 선지자를. 근데 마지막 선지자가 무함마드입니다. 그래서 꾸란이라 그럽니까? 꾸란. 거기 보면 예수도 나오고 그 위에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다 나온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 다행인 거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파잖아요. 무함마드도 지금 죽은 상태에서 알라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역시. 그래요? 예. 어쨌건 우파입니다. 이런 말된 얘기해서 안 되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책을 보세요. 남정욱 작가, 남정욱 교수가 쓴 책이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중동 역사는 저도 너무 복잡해서 공부를 해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거 진짜 재밌고 아주 알기 쉽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역사, 사막의 역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유라시아 하면서 실크로드 하잖아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한 게 이게 그렇습니다. 초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2권밖에 책을 안 냈는데 10권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음에 우리 남정욱 교수하고는 요 초원의 역사 얘기를 오늘은 뭐 좀 일정이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책 소개만 하는 걸로 하고요. 실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따로 좀 시간을 좀 충분히 내서 남정욱 교수 다시 모시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책 소개하세요. 책 소개. 그 책 소개라고 하면 참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런데 한국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세계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통일하는 거 남과 북 정상에 만나가지고 통일합시다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정당하고 이 사유가 내가 존재가 옳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으면은 이 팔레스타인 꼴이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보면은 국뽕이 좀 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을 지난 반일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지금 생각할 때 제가 보는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은 한미적 역사상 최고로 지금 부흥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 부흥한 시기를 놔두고 자꾸 조선시대가 아름다웠으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남북이 같이 약진하면서 서로 이제 의미는 다르지만은 한민족 위상을 갖다가 널리 떨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도 트럼프도 만나고 다 알죠. 김정은이라는 이름 예전에는 김정은하고 평양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 평양 다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자, 여기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일단 읽어보겠다. 책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러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책 읽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걸 어쨌든 그래도 책이 와갖고서 잠깐 읽어봤는데 첫 번째 문장 보고서 제가 빠져들었어요.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일요일에 예배를 본다. 이해하기 쉽죠. 그리스도교는 일요일에 예배를 본다.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는다. 그리고 이슬람은 금요일 날 예배를 본다. 그러면 예배가 없는 월, 화, 수, 목은 뭐 할까? 서로 싸운다.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정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